네, 안녕하세요. 이슬이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은 제주항공이라는 종목을 문의를 주셨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이 한번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오늘 시장이 굉장히 좀 안 좋죠. 네, 굉장히 좀 시작부터 갭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지금 하락률 거의 상위 링크에 또 이제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좀 고민이신 분들이 네,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한번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네, 일단 문의 내용 보게 되면은 뭐 3월 30일 매수가 21,300원, 비중 34%. 굉장히 좀 많이 들어가셨죠. 그래서 항공업이 좋다고 해서 매수를 했는데 뭐 계속 존버해야 하는지, 뭐 계속 버텨야 되는지 뭐 여쭤봅니다라고 문의를 남겨주셨습니다. 항공업이 좋았죠. 예, 최근에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로서 굉장히 좀 기대감을 많이 받았었고 아무래도 이제 그런 치료제라든지 이제 백신에 대한 부분들이 좀 확산이 되면서 이 코로나에 대한 어떤 공포감들이 많이 좀 잦아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뭐 코로나19가 재확산이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 초기 때보다 그 공포감이나 체감률은 굉장히 좀 많이 감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이에 따라서 지금 뭐 항공에 대한 수요도 직접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뭐 일본이라든지 뭐 유럽 가는 항공편도 그렇고 굉장히 좀 여행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항공업 안에서도 종목 선정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은 지금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게 대형항공사로는 뭐 아시아나 대한항공 이렇게 있겠고요. 또 LCC 저가항공사 중에서는 뭐 제주항공 그리고 진에어 등등등 티웨이도 있죠. 이렇게 있는데 사실 이 LCC가 예전부터 별로 이렇게 각광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항공 쪽이랑 좀 따로 놀고 있는 게 이 저가항공사들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이런 화물 여객기가 좀 상당히 부족하다 보니까 보통 이제 여행기, 일반 여객기에 대한 의존도가 거의 90% 이상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최근에 이제 코로나도 있고요. 이런 이제 팬데믹이 굉장히 좀 취약하다라는 거죠. 아무래도 뭐 여행 수요길이 끊기게 되면은 얘네들은 거의 뭐 망하는 수준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현실화가 되고 있던 상황이고 특히 이제 제주항공도 그렇고 진에어도 그렇고 최근에 이제 자본 잠시까지도 좀 갔다 왔던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재무적인 리스크가 굉장히 좀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직도 이걸 해결을 못하고 있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주항공이 이렇게 좀 급락을 하는 이유는 지금 안 좋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번 연도 11월 달에 추가적으로 3,200억 원의 유상증자를 또 진행을 하죠. 이거 결국에 이제 주주들한테 또 도와달라는 겁니다.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올해도 아마 적자일 것 같은데 지금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 거의 4년 연속 적자입니다. 영업이익이. 결국에 매출은 나오지만은 회사에서 벌어들이는 돈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이제 기업 쪽에서 돈을 못 벌다 보니까 그만큼 부채율이 쌓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유상증자 한 것만 하면 거의 한 7천억 원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좀 유동성 위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 재무 구조가 조금 많이 훼손이 됐습니다. 일단은 코로나19 때 직격을 제대로 맞았죠. 그래서 그때 이제 누적 영업 손실이 한 6,500억 원 가까이 되는데 이걸 지금 메꿀 길이 없는 거예요. 항공 수요가 아무리 많이 늘어난다 해도 최근에 또 어떠한 리스크가 있었냐? 바로 유가 급등이죠. 정말 이게 설상가상이라고 항공 수요가 늘어도 유가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얘네들이 마진 차익이 굉장히 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지금 상황적인 것들이 좀 안 좋게 돌아가고 있다라는 점에서 좀 단기간에 회복은 무리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지금 또 이제 만기가 도래해요. 부채 만기가 도래하는데 이번에 이제 유상증자를 받은 이유가 3,200억 원. 이거 갚기 위함입니다. 기존의 부채를 갚기 위해서 지금 유상증자를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 이 얘기가 뭐냐면은 뭐 개인으로 치면은 이제 카드 돌려막기 하고 있는 거죠. 절대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 간단하게 보실 텐데 보기만 해도 지금 좋지 않아요. 연간 실적 보겠습니다. 그래도 이번 연도에 좀 다행으로 볼 거는 작년 대비해서 영업이익은 많이 적자폭이 축소가 된다라는 거고 아무래도 항공 수요가 좀 증가를 하게 되면서 매출액은 늘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재무적인 리스크가 있다라고 보는 게 뭐냐면 부채 비율을 보시면은 지금 141%에서 근 5년 만에 거의 10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또 959%까지 지금 또 올랐죠. 부채 비율이 1000% 넘어가면 이건 좀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근데 거의 지금 근접한 수준인데 결국 이 부채 비율을 늘려서 기존의 빚을 갚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그래도 오늘 그나마 조금 긍정적인 얘기를 해보면은 영업이익에 대한 적자폭 축소와 매출액은 그래도 늘고 있다라는 거. 결국에 이건 뭐냐면 매출액만 꾸준히 유지를 해주면은 결국엔 흑자 전환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치만 올해까지는 이런 적자 부분을 피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단기적인 회복은 좀 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항공산업에 대한 전망 자체는 좋아요. 내년이나 내후년까지 봤을 때 어쨌든 지금 여행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이나 묶여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국내 가는 것도 뭐 굉장히 좀 고려를 할 만큼 상황이 좋지 않았었고 특히 해외 같은 건 뭐 꿈도 못 꿨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억눌렸던 소비 심리들이 계속해서 폭발하는 시기가 2023, 4년까지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인데 문제는 이게 이제 재무적으로 메꿀 수준까지 되려면은 상당 부분 시간이 걸린다라는 점에서 단기 회복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사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진짜 항공산업을 좋게 봤다. 전망이 너무 좋을 것 같다. 차라리 대한항공이 낫습니다. 왜냐면요. 대형 항공사들은 아무리 뭐 유가가 오르고 여행 수요가 줄어도 물론 타격은 있겠죠. 그렇지만 상세가 됩니다. 상세. 이게 어디서 되느냐? 얘네들은 화물여객기에 대한 비중도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 코로나19 초기 때 뭐 여행 수요는 줄어서 아무래도 실적에 타격은 있었겠지만 저가 항공사보다는 이런 리스크 방어를 굉장히 좀 잘 했던 요인이 뭐냐면 이 화물 여객기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를 했다라는 점입니다. 화물 여객기는 말 그대로 이제 운송수단이죠. 그래서 이제 대형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19 때 보면은 이제 그 택배, 운송 이런 이제 물량들이 굉장히 좀 많이 증가를 했죠.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아무래도 뭐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제 이제 수혜를 받던 그런 업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굉장히 좀 수혜를 많이 받기 때문에 사실 이런 저가항공사보다는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훨씬 더 안정적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는 이 여행업에 대한 부분을 본 거다라고 하면은 차라리 이런 대형항공사가 훨씬 더 낫다라는 거 좀 참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여행업에 대한 부분들, 항공업에 대한 부분들은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나쁘진 않은데 이게 단기 관점에서 회복은 조금 어렵다라는 점에서 내가 이 종목을 중기로 봤느냐 장기로 봤느냐 단기로 봤느냐가 조금 관점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난 단기로 봤다라고 하시면은 지금 단기적으로 좀 상상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좀 대응 관점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이고 뭔가 그 여행 산업에 대한 전망을 보고 나는 좀 접근을 했다라고 하시면 차라리 이런 대형 항공사들이 훨씬 더 낫다라는 것도 참고를 해주시고요. 지금 뭔가 이렇게 대응을 하기에 뭔가 그런 손실적인 부분들이 좀 아깝다라고 하시면은 조금 시간을 1, 2년 정도 길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관점 차이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전략에 좀 속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판단을 하시고 네,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도 저희 이제 아테나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번 좀 시뮬레이션 진행해 보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매수를 하시고 나서 이후에 한번 상승이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제 수익 실현할 수 있는 구간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바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고요. 반등 무조건 나와요. 모든 종목은. 이때 내가 빠져나오냐 안 빠져나오냐가 계좌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하락할 때 분할 매수, 반등할 때는 분할 매도 이렇게 항상 삼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이렇게 좀 진행을 해봤고요. 뭐 딱 봐도 이게 조금 크게 보면은 누가 봐도 하락 추세입니다. 하락 추세이지만은 내가 대응하는 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누적으로 그래도 수익을 쌓을 수가 있다라는 건데 이렇게 해서 우리는 총 이제 5번의 매도 구간이 있었고요. 물론 이제 기간에 비하면은 많은 이제 매도 구간은 아니지만 어찌 됐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매수를 해놓고 그냥 방치해놓은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5번이든 1번이든 50번이든 간에 무조건적으로 수익을 주면 나와야 돼요. 특히나 이제 이런 항공업종 같은 경우에는 또 경기 민감주에 속하기 때문에 변동성이 그만큼 강합니다. 오래 이제 존버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손쉽게 말해서. 그래서 이렇게 5번의 매도 구간이 있었고요. 이렇게 해서 총 27%라는 두 자릿수 수익률을 달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걸 제가 계속 시뮬레이션 돌리는 이유는 대부분이 이제 문의 주시는 분들이 어떤 분이에요? 거의 열의 9분 정도는 계속
가지고 있다가 이제 손실나서 이제 문의를 많이 주시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어쨌든 22,000원, 1,000원 정도 이제 매수를 해서 지금 얼마죠? 제주항공이? 14,700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만히 지금 뒀기 때문에 약 마이너스 30% 지금 손실이 나고 계신 건데, 이거를 분할로 대응을 했다면 오히려 27%라는 수익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뭐 내가 이제 주식을 샀을 때 당연히 뭐 10%라도 5%라도 수익을 보려고 일단 생각을 하고 들어가죠. 누가 마이너스 30%, 50% 손실 봐야지 하고 들어가진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차이는 어마어마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 대부분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죠. 당연히 플러스를 보기 위해서 이제 주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플러스를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분할 매도와 매수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분할 매수와 매도를 하는 방법은 당연히 목표가가 굉장히 좀 뚜렷해야 된다라는 거. 이거는 뭐 이제 종목의 전략에 따라 이제 또 다르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목표선 7%를 잡고 했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이제 27%라는 굉장한 좀 수익률을 달성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정말 방치하지 마세요. 뭐 중장기적 관점에서 내가 정말 좋은 종목을 가지고 한 10년, 5년 볼 거다라고 하는 게 아닌 이상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뭐 테마주든 스윙주든 중장기주든 하셔야 돼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가고 어디까지 빠질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에 의해서 이제 대비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오늘도 이제 이런 분할 매도에 대한 중요성을 좀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렸고요. 일단 제주항공 역시도 이제 크게 봤을 때는 장기적인 하락세지만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또 수익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할 매수 매도가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 아테나 프로그램을 좀 사용을 해보셔야 된다. 이렇게 좀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프로그램이 또 궁금하신 분들은 아랫번호로 프로그램 문의라고 문자 남겨주시고요. 또 추가적으로 종목 브리핑이 필요하신 분들은 날짜, 매수가, 비중, 종목명 적어서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